여기 보면 총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1번 챕터가 중간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성경을 다 키워서 다 8자의 무기는 진신적으로 나아갈지 합니다. 처음부터 시원하게 오타를 했는데 안 고쳤는데 참 진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뭐 다른 뜻으로 저걸 썼나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팔자의 무기는 진신에 달렸다. 진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팔자의 참다운 부기를 말하려면 진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열어가지고 진신이 그 사람에 있으면은 그 진신이 좀 더 건강하게 있기를 우리가 이제 바랄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하게 있기를.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해? 대원에서 이름으로 이제 채워준다 이 뜻이에요. 진신의 글자를. 그럼 진신이라는 건 식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래 그 성명학 책은 가장 오소독스한 게 글자를 다 오행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팔자 식간 진간론이 부기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간목과 을목에 얼마나 차이가 있고 경금을 써야지 신금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목일간에 난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 신금의 글자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술옥변이 들어간 글자를 쓴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식간 분류는 다 그 부수나 글자의 의미에 의해 가지고 식간으로 다 분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장명대전의 가장 큰 의미는 식간으로 글자들을 다 분류했다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글자의 의미를 다 상탁으로 다 살렸다. 그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자에서 이제 제일 기묘한 식간이다.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근데 가장 중요한 식간이란 뭐냐. 그게 참다운 부기를 결정짓는 용신이다. 용신 중에서도 제일 키워드가 되는 용신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간목은 대개 뭐를 선행해야? 병정씁니다. 자, 그러니까 간목일주가 딱 나오면은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무조건 병화의 글자를 써야 돼. 그럼 왜 그렇지? 경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경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칠살이 되고 정화가 다시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 쓰는 법은 장명법에서 진신을 투출하려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세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만세르 프로그램에서 간목이면 이름을 짓는 키워드는 병화가 탁 뜨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병화가 탁 뜨게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경금이 있을 때는 정화가 뜨게끔 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자. 병화만 딱 뜨면 돼요. 간목은 일단 병화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먹고 살만하고 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문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화를 용한다. 병화를 용하려면 우리가 그 글자에서 한자 글자에서 어떤 부수의 글자를 우리가 써야 될까? 그렇지. 나리자. 불화변 들어간 거는 정화. 오케이. 그래서 그 간목은 날일변이 들어간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글자들을 장명 원칙에서는 그 식간 오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씨다 이러면 목의 성이지 않습니까? 목, 화, 토, 금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행해야 됐거든. 이렇게 순생 구조가 되는데 그런 건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름 두 글자만 순생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김씨 수나 투가 돼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뭐 성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화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염자 있습니다. 그 불꽃 염자 있죠. 불화변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는 무슨 글자일까? 화염이 쌓여 있는 거는 병정이 같이 쓰는 겁니다. 자, 병정을 같이 써도 좋은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보통 탁해서 안 돼요. 근데 경금한테는 무조건 좋다. 경금한테는 무조건 좋다. 간목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금이 되게 왕하게 나타났어. 그럼 이게 귀한 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경신월에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기격이지만 칠살이 왕해가지고 그냥 병약하고 아프고 그냥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려면 반드시 정화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벽갑인정을 낸 거 짜거든요. 근데 이제 정화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경금이 너무 왕하면 병정으로 다. 그럼 그렇게 센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병정이 원령을 얻어서 건전하게 투하면 무릇 부기가 확고해진다. 병과 정 하나만으로도 간목은 결국이 성격돼요.
목화 통면이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됩니다. 병정만. 그러면 우리는 간목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야? 양간은 칠살이라 그랬지만 간목은 그렇지 병화. 그건 뭐라고? 진신두경이라는 것은 원령에서 기를 얻어서 투한 거예요. 원령에서 그래서 진신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을목일주가 자 간목만 예를 들었는데 을목은 뭐겠어요? 상관을 쓰니까 병화죠. 병화가 원령에서 기를 얻어서 투하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진신두경이에요. 진신두경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효주 씨도 진신두경인데 임수가 튀었는데 신월생이잖아? 신월생 아니야? 제가요? 예. 본인 팔자가 무슨 월생인지 잘 몰라? 오늘 7월이니까 저기 아니 팔자를 세우면 되잖아 여기서. 저기 무진이잖아요. 무진. 아니 팔자를 한번 얘기해봐 팔자를. 본인 팔자. 정미, 무진, 신유. 무신이죠 죄송합니다. 정미, 무진, 신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임진. 이렇잖아요. 근데 팔자가 왜 바로 안 나오냐? 자, 어쨌든 신월이잖아. 신월이면 그 임수가 이렇게 원령에서 투했기 때문에 그 진신두 보통 병화가 이렇게 투했는데 옆에 경금이 있으면은 병화가 경금에 의해 가지고 흐트러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병화가 옆에 개수가 있었다. 이러면 진신이 흐트러졌잖아요. 자, 그런 걸 우리가 가람진이라고 그래요. 자, 가람진. 나타나냐? 인생이 좀 불편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자, 하나만 예로 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경은 뭐라고 했지? 갑과 정으로 성격을 이룬다고 그랬죠. 상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경금은 양간인데 병화를 우리가 칠살로 쓰면 되잖아요. 병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격은 간목과 정화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자, 경금일주가 일단 팔자가 딱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서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 정화가 있냐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가, 정화를. 근데 정화는 간목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따라해보죠. 그러니까 정화는 간목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간에 우리가 성질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경금이 뜨면은 갑과 정으로 성격을 이룬다고 했지만 먼저 정이 있고 갑이 있어야 돼요. 정이 있고 갑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신이 되는 갑정이 원령을 얻어서 투관해야 평생 부귀를 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평생 부귀를 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평생 부귀. 평생 부귀라는 것은 평생 천박해지거나 아주 저점에 놓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부귀를 논한다고 해서 평생 계속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저 평생 부귀라는 말을 왜 나왔냐면, 우선 진신이 되는 일단 갑정이 일단 두 가지가 다 효용이 원령을 얻으면 저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인월생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갑정이 다 원령을 얻은 거지. 갑정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평생 부귀를 논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평생 부귀를 논할 수 있다라고 명세에 이렇게 확정돼 있어도 실제 그런 사주가 평생 부귀를 논하지는 않아. 팔자가 상당히 괜찮아도. 이건 뭐냐면 빈천해지거나 아주 이렇게 궁색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운이 나빠도. 그러니까 그 진신이 득용이다. 이 말 자체는 이 사람이 평생 아주 궁박한 처지나 아주 비난 대접을 받거나 천박한 대접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만약에 경이 갑정을 못 보면 인이나 술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부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암처진신도 진신한 얘기인데 우리는 성명학에서 이렇게 지지를 응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수법이에요. 우리 인사자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칫 쓰다가 잘못되니까 안 되고 식간 위주로만 일단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가져와 주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합 비출의 허신 또한 진신을 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단 이제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비합 비출을 왜 제가 만들어 놨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진종, 예를 들어서 일행듣기를 얘기했다. 일행듣기는 그냥 임수가 이렇게 수국을 짰다. 이러면 우리 임계수만 써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도래 이러면 우리 궁통보감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국을 짜고 임수면 차가우니까 무조건 순행 그만을 애병정한다고 해서 병정을 쓰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팔자 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만 쓴다 이러면 이럴 때 그 응용하기를 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뭘 끌고 오지? 정을 끌고 오잖아. 그래서 같은 걸 써도 된다라고 일단은 하나 주는 거예요, 힌트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런 병격이나 종격이나 이런 전환격도 충분히 프로그램 하면은 틀리지 않게 진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팔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지만 다 호수라고, 용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뽑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렇게 일단은 이렇게 뽑고. 그래서 우리는 성명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진신인가? 진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년을 치면은 글자가 푹 뜨게 하고 그 글자에 연동되는 한자들을 색인들을 해주면은 찾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진가신을 실천속취하는 부분을 이제 볼 건데, 간목일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 경우에는 병이 먼저 탁 뜨게 하는 겁니다. 병이 일단은. 병이 탁 뜨게 하고, 병이 1번이겠죠. 저기 개병이라고 했지만. 병이 1번 딱 뜨면 그 다음에는 개수가 있나 찾아가는 거야. 근데 저게 이제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개수가 병화를 침범해서 가신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병 뜨고 축토보다도 진토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토, 병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토, 병화. 근데 만약에 진토가 없으면 그냥 갑하고 병화 하나로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 진토까지 내가 안 했다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의 운에서 한 번은 특달하게 돼 있어. 수운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데 보람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명리에서 이름 짓는 걸 너무 복잡하게 하면 장명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리에서 일단은 완성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장명가를 어떻게 우리가 써줘요. 그래서 시중의 모든 장명학은 다 가짜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음오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의 궁상각치로 해가지고 이응희엇은 토의 발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카토, 토금수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배열을 짓는 것부터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은 정통 명리학자들이 볼 때는 정통이란 말도 좀 웃기지만 정통 명리자 볼 때는 코웃음 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얘기도 안 한다. 용신을 쳐야 한다. 근데 그 용신을 오행으로 찾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신은 다 식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가 되나, 수리요. 길수리, 흉수리 해가지고 이제 한자 획수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길수리, 흉수리.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작게 추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은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이름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그 의미를 살리려면 우리가 이제 음이 있고 훈이 있고 음이 있잖아? 그 훈 가지고는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상탁 사전이. 그 글자 가지고는 그 상탁의 의미는 사실은 더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그 정도라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게 있고, 그래서 병화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화가 일단 들어갈 때는 경이 반드시 짝을 지어야 돼요. 경이. 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간목이 딱 들어가면, 이 사주, 그러니까 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목이라는 것은 하나는 울창하게 잘 제목으로 키워야 돼. 그러니까 간목을 잘 키워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동량지제로 쓸 거 아닙니까? 제목으로 쓰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병화, 개수가 있어야 된다. 척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수가 있는데 병화의 이름을 쓴다든가, 병화가 있는데 개수를 쓴다든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토인데 예를 들어서 스팔 윤자를 썼다. 이러면은 윤토가 돼가지고 괜찮은데, 그런 이제 한정적 소양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병을 쓰고 생목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을 이렇게 도끼로 베서 쓰러뜨렸으면 목재로 써야 된다, 목재로. 목재로 쓰려면 뭘 써야 되지?
경정 이렇게 쓰는데 경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에서 우리가 경금의 글자, 정화의 글자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경금의 글자, 정화의 글자인데 이제 글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옥이 있다 그러자. 그러면 이 글자는 보석이니까 신금의 글자잖아. 근데 그 붉은색이니까 정화가 들어가 있는 보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만 속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경금을 쓰고 정화의 색깔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는 경금하고 신금하고 부딪히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자 수학을 좀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이렇게 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름에서는 저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무조건 그럼 경금이 있으면 굳이 경금을 쓸 필요가 없고 경금이 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경금을 저걸 맞춰주는 거는 그 경금이 항상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운에 따라서. 그래서 용신이 있으면 용신이 있는 대로 그걸 박아주고 용신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그걸 박아주는 거야. 경금을. 오케이. 그 다음에 가란진이 됐으니까 가신이 있으니까 이 가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쓴다? 이런 테크닉은 절대 쓰면 안 돼. 성명에서는 그렇게, 그건 한때 효용이지, 그거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름을 주면은 그때그때 이름을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명학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팔자술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뜻입니다. 팔자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졌을 때 이제 성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팔자 자체가 일단은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성명학을 할 수 있는 팔자 그 지식은 이 진신법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팔자 딱 뜨면은 이걸 문만 딱 알면. 자, 그 다음에 을목 한번 볼게요. 을목은 병화. 저 병화인데, 저 병화가 이제 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염량여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어를 붙일 수 있겠죠. 저거는 저 병화를 띄우면서 저거 그냥 글씨 쓰면 되는 거예요. 염량여하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을목 옆에 보면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자, 이 을목은 뭐냐면 재밌는 게 병화와 기토가 있으면 더 좋지. 상관생재가 되면은. 그런데 기토 하나만 가지고도 을목은 잘할 수가 있어요. 을목은. 그러니까 을목은 왜 우리 저 이끼 같은 거 습한 데서 그냥 자라잖아. 햇볕 안 볕쳐도. 그래도 부자가 된다고, 저게. 그래서 을목이 기토의 글자를 썼다고 하면은 잘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토를 예를 들어서 썼다던가, 예를 들어서 토의 글자 보면은 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치라든지 뭐 치어다 할 때 치자 이런 거는 그 토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불화변이 들어가고 그런 거 이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 쓰고 기토 쓰는 거죠. 이 명식을 보면 그 대표님도 이렇게 경, 병, 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경에서는 우리가 부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제. 그래서. 근데 병화부터는 내가 일단은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대의 부기에 의해 가지고 일단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신두경했는데 왜 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대접받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씨는 대접받고 안 살았어요? 진신두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접받고 살아요. 진신두경은. 기정 씨는 뭐죠? 기정이는 어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진신이 겁제국이잖아 지금, 그제? 임수로 패턴을 변화시켜가지고 일단 보는 거잖아, 그제? 진신두경이 안 되구나.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꼭 생각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겁제국이지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내 수의 일행 듣기 비슷하다고 내가 했잖아. 예를 들어서, 양신성상을 쓰지만, 수의 일행 듣기 쓰지만은 왕하잖아. 진신이 너무 왕한 것은 무엇이든지 태왕하면은 그거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임수를 기뻐한다고 해도 그거를 용신으로 쓸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따져야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병화입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기제를 짠다고 하면은 메커니즘에서 병화 그러면 떴으면 됐죠. 근데 병화가 지지에서 인호하국을 잡거나
인옷을 하국을 잡거나 옷을 하국을 잡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병이 된 거예요. 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뭘로 해야 되지? 약신이 있어야 돼, 약신이. 그러면 뭐가 있었냐? 임수가 반드시 떠야 돼. 그 임수가 있으면은 이 병화도 다시 진신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스킬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킬은 딱 요거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 병약용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같이 위로 아래로 이쪽으로 이렇게 상성구도를 이루면은 수하고 하같이 이렇게. 이때는 통관용신. 그러니까 통관용신이 유용한 거야. 통관용신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을목은 우리가 이제 상관을 쓰지 않습니까? 을목이 상관을 쓰면 기본적으로 인수가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상관을 쓰면 기본적으로 인수가 따라 붙어줘야 돼. 근데 그 인수는 편인일 때가 있고 정인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을목은 편인이야. 병화개수입니다. 병화개수. 그래서 을목은 밑에는 그냥 기토는 기토, 병화기토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상관생제니까. 그러니까 저 기토에는 옆에다가 병화를 하나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해가지고 병화 하나. 자, 저걸 조금 내가 좀 디테일하게 안 했는데 위에 한번 볼까요? 개병 이럴 때 개를 가로치는 게 좋겠습니다. 가로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또 주신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개병 이렇게 돼 있는데 개를 가로치고 병을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밑에는 경정인데 이것은 정화를 먼저 일단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경을 가로로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기를 확정시 짓는 거라고 그래도 저 정화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정화를 일단 먼저 세워야 돼. 그래야 뭐 목화토면에도 똑똑해지니까 그 다음에 경금이에요. 밑에는 보면은 개수를 가로쳐야 되겠습니다. 개수. 그 다음에 밑에는 병화 가로쳐야 되겠습니다. 병화를 붙여놓고 가로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뭐 프로스페리티라고 생각하고 번영한다 이 뜻이지. 일단 저기 있어요. 번영한다는 게 진실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속죄하기인데 그 다음 보면은 자, 병 있고 임이 있는데 병은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임 하나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병화는 저 일가는 병 이러면 저건 뭐지? 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네, 그때 우리 박용전 시장이 병을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토가 투에 있어요. 기에.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 기토가 있고, 간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폐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관폐인격. 근데 기토 일격 아니라 그랬잖아. 상관폐인격을 격국은 짰으니까 진신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귀가 별로 그럼 이 사람은 귀해질 수가 없잖아, 상관폐인격으로. 대학 교수 정도면 충분히 한 거야.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 정도 되냐? 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임수를 어떻게 했지? 암체에서 찾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암체에서 찾아도. 그러면 저 암체 진신이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그 진신이 제일 훼손당하지 않을까? 지지에 진신이 있으려면. 뭐, 우리가 충이 되거나 형이 될 수 있잖아. 그 팔자 내에서 어디에 있으면 제일 진신이 안전할까요? 일조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식간은, 천간은 생시에 있으면, 시간에 있으면 안전해. 그렇지? 잘 봐. 생각해봐. 시간에서 안전하잖아. 지지는 월치야, 월치. 아직 연지야, 연지. 연지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기인생이야, 기인생. 그래서 너 이거 해중 임수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랬지만 그 기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해중 임수. 병화는 임수가 없이 우리가 기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기정 씨는 예를 봐. 무토가 있어야 돼, 무토가.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 돼, 병화가. 이렇게 따지면은 좀 깝깝한 팔자가 돼, 예를 들어서. 진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는 좀 버거워, 예를 들어서, 수국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명식은 그냥 위로 아래로 수하고 하가 이렇게 청간과 지주로 이렇게 분리됐다고 봐야 돼. 양성 상신을 이뤄가지고, 요럴 때는 통간 쓰는 거예요. 통간. 아니면은 팔자가, 통간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 통간 지신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금과,
예를 들어서 금하고 목으로만 싹 갈라졌다. 금과 목만 있다. 이러면 뭘 써야 되겠어? 술을 쓰는 거야, 술을. 통간을 쓰는 거야. 이때 통간 용신은 의외로 힘이 없어도 좀 써.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과 목이 있는데 수를 하나 쓰는데 수가 천간에 임수 하나만 딱 떠 있는데 요게 뿌리가 없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요 임수가 정화가 와서 걷어가 버리면 정말 그냥 용신이 그냥 그때 콱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병은 입만 쓰는 거야. 병은 입만. 이거 얼마나 뭐 간단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정이 조금 복잡하죠. 자, 정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정화가 그 무토를 쓰는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음관은 보통 상관을 쓴다고 했는데 화토상관 자체를 우리가 수치로 논하지 않아서 그래. 화토상관 자체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뭐 개, 갑 이렇게 썼는데 저거는 뭐 좀 너스레한 설명이고요. 우선은 그냥 위에 보면은 갑목이 있지 않습니까? 갑목이 있어야 되고 밑에는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 인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정화는 우선 갑목이 없으면은 귀를 아무 의미가 없어. 정화는 무투가 아니라 정화가 일단 불이 타질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화는 뭐를 기피하지? 빛이 흐려지는 회광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병도 무기토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병화일주가 이 무기토가 있으면은 말을 일단은 탁하게 해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박형준 씨랑 얘기 잘하잖아. 말 잘하잖아. 일단 말은 잘하는데 진짜 유머는 진짜 없습니다. 전혀 유머가 없어. 그 신기할 정도로 유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머가 없을 수가 있냐.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유머가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이거 말할 연습을 하고 내가 말할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우리가 유머라는 것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이래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웃기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유머가 없는 놈이 막 달변일 때는 그거는 그 연습에 의해서 그 말하는 거야. 그건 진짜. 그런데도 그래도 말을 잘 하는 것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게 들고 요령부득하게 들리면 그 말을 굉장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목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화토상관이 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수하다라는 기운을 말할 수 있는 거는 간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목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러면은 그 병화의 화토상관이 뛰어나냐? 나는 별로 뛰어난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공약 1번으로 내가 그 반대했는데 말이 안 들었는데 이거 그때 15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뭐지, 그거? 트림 아니고, 트림 아니고, 그때 그걸 뭐라 하더라고요. 이미 라스에서 미국에서는 했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트림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하여튼, 어반누프인가, 그거 1공약이었어요. 부산시장인데. 근데 그 교수 집단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화가 나서, 이 촌놈들이 진짜 아주 지랄들 한다,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요즘아. 나 진짜 내가 아무리 명령하지만, 나 진짜. 요즘아에서 뭐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공약으로 내걸 정도면, 굉장히 냉철하고 이러지 않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거기서, 시골은 시골이에요. 내가 볼 때, 진짜, 그래서, 진짜 깝깝하다 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정은 우선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야 돼, 간목이. 아니면은, 병화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큰 뭐가 이제 이렇게 부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을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을목은 병화하고는 어울려도 을목, 정화, 병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경병입니다. 자, 을은 빼고 을은 빼고 경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갑이 있을 때는 정화가 경금을 쓰는 게 일단은 일격이에요. 쓰는 게 아니라 갑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주는 인수, 간목만 딱 갖추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일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격국은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 간목으로 정화를 확 떼어주면 정화는 무슨 용을 해야 돼? 해줄 게 뭐가 있어? 정화는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간목은 우리가 거대한 자원이 되던가 잘 키워놔서 자원이 되던가 아니면은 잘나서 뭐야? 제목, 목재로 쓰이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쓰이고 을목은 뭐냐? 을목은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량이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을목은 그냥 이게 개화해가지고 을목은 원래 이제 꽃처럼 잘 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곡식같이 잘 맺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화기 투 있으면 된 거예요. 그냥 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을목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을 짰다 이러면은 목국을 짰다. 을목 자체가 목국을 짰다 이러면 전부 다 우리가 갑의 태왕으로 봐가지고 다 경금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목국 짰다 경금 써야죠. 을목 목국 짰다 경금 써야 됩니다. 병화가 화국 짰다 임수 써야겠지. 근데 이때는 임수가 힘이 적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정화가 화국 짜도 마찬가지로 임수 쓰는 겁니다. 정화가 화국을 짜도 임수 쓰고. 근데 이제 정화는 우선 뭘 붙여야 한다? 간목부터. 자, 그런데 이제 근래 이제 제가 제가 그 헛자론 갔는데 우리 문화 60회가 되게 좋은데 여자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는데 이 학생이 왔다가 도중에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좀 저한테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마 대표님과 같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니 따로 이제 문화생 저기 끝났으니까 내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혜택을 좀 줬어요.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감사해서 들어왔는데 이 정화일주예요. 그럼 이 정화일주인데 이 사람이 무토가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간목이 있어야지. 간목이 없으면 어떡해? 상관생제로 격국 짜서 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로 간 거예요. 상관생제로 갔으니까 격국이 이제 상관생제로 갈 때 상관생제로 가지고 은행에서 지점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점장 한 것을 굉장히 자기 이제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자기 이제. 지점장. 근데 지점장 요즘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또 정직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계약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송고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슬펐겠지, 이제 그게 자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웃는데, 근데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딱 왔다는데 전혀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간목이 없으니까. 정화는 특히 간목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 아니, 우리 제자들도 잘 몰라. 그럼 육친이 어디에 결격이 있겠어요? 당연하잖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항상 틀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가면은 내가 그때 기성이한테도 이제 우리 이제 명주연 할 때도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네가 아냐 이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네가 난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알까?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더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선생님 하겠다 이미 알았어 내가. 꼴찌를 할 거다. 근데 이미 알아. 예를 들어서 할 거다라는 게 꼴찌 한다는 게 그만둔다 이런 거에서 크게 문제 이렇게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팔자 구가 있는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팔자 상담을 하고 자기 팔자에 대해서 내가 내일 마침 우리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내가 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 팔자를 그때 설명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거기 이제 영상을 또 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는
선생님께서 우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내가 좀 놔두라고 이렇게 한 거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간목이 일단 결여되니까 그게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무토입니다. 이제 무토는 좀 갑갑해. 무토라는 것은 하여튼 이제 무토일 줄 만나면 좀 갑갑할 텐데 무토는 그냥 무조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팔자에서 그게 있냐 없냐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병이 있는지. 자, 무토는 뭐가 일단 제일 먼저 있어야 되냐면 양간이가 칠살이 갑이 없으면 안 돼. 무토는 간목이 없으면 무가불령이라고 그랬어요. 무가불령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령 영자인데 저